네, 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최근에는 청약이 거의 없다가 갑자기 몰려서 청약이 진행되다 보니까 경자 채널에서도 매일매일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뉴로피 청약은 끝났지만 또 내일부터는 NRB가 청약을 시작하니까요. 오늘은 NRB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하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NRB는 이번 주 금요일까지 청약이 진행되거든요. 환불기간은 4일인 청약이고, 그리고 금요일부터 프로티나가 청약을 시작하는데 두 종목은 비례 청약 기준으로 보면 일정이 겹쳐서 진행되니까요. 비례 청약을 하시는 분들은 일정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상장일이 7월 28일 월요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번 주 금요일부터 청약하는 프로티나는 일단 29일로 예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두 종목은 각각 상장할 것이라고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동시 상장을 하지 않고요. 각각 상장한다는 점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수요 예측 결과입니다. 기관 경쟁률은 801대 1이었고 2275개 기관이 참여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의무 확약을 신청한 비율은 0.8%였으니까 확약을 신청한 기관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 중에 꼭 받아야겠다고 생각했던 곳이 많지 않았으니까요. 그냥 무난하게 나왔던 그런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무 확약은 수량 기준으로 0.8% 신청이 들어왔고 건수 기준으로는 0.6% 신청이 들어왔더라고요. 신청 비율 자체가 너무 적기 때문에 최종 배정에서도 확약이 크게 늘어나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리고 공모가는 상당 가격인 21,000원으로 확정이 되었는데요. 공모가 신청 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기관이 상단 이상으로 신청을 했지만 하단 이하 가격을 신청한 기관도 1% 정도는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대세는 상단이었으니까 이 종목도 상단으로 공모가가 확정이 되었고 이번 IPO에서는 441억 원을 모집합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은 약 2,200억 원으로 상장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회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파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건물을 지을 때는 콘크리트로 뼈대를 만들고 그 안에다가 인테리어로 공사를 하는 게 일반적인 건축 방법이잖아요. 그렇지만 최근에는 이렇게 내부 공간을 다 완성을 해두고 조립식으로 딱딱 붙여가면서 건물을 짓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걸 모듈러 건축 방법이라고 부르던데 NRB는 이 모듈러 건축에 특화가 되어 있는 그런 회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모듈러 건축이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은 아니고 학교나 기숙사 그리고 군대 같은 일종의 특화 시설에 사용되고 있다고 하고요. 특히 오래된 학교를 리모델링 하게 되면 시간이 1년 정도 필요하게 되니까 그 안에 학생들이 공부를 하지 못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학교 운동장에다가 이렇게 모듈러로 임시 학교를 지어두고 기존에 있던 건물을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임시 학교는 한번 짓고 나서 버리는 게 아니라 또 재활용을 하면서 일종의 렌탈 형태로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는 이러한 사업을 주력으로 하면서 돈을 벌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건축 기술이 점점 개선되고 있다 보니까 이제는 고층 건물도 모듈러로 짓는 게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LH공사 같은 정부기관에서 이런 아파트를 모듈러 형태로 건설하는 것을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1450세대 발주가 나갔다고 하고 내년에는 3000세대 그리고 내후년에는 약 4500세대를 모듈러 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NRB도 일부 물량을 수주했다고 증권신고서에 기재가 되어 있던데 여하튼 점점 모듈러 건축 시장이 확대될 수 있다는 부분도 기대를 해볼 만한 그런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적을 체크를 해보니까 일단 23년에 매출액이 크게 한번 늘어났더라고요. 22년에 180억 원이었던 매출액이 23년에는 515억 원까지 늘어났고 그리고 24년에는 매출액이 큰 차이는 없었고 그리고 올해는 5월까지 매출액이 180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줄어드는 것은 아닌가 싶은데 여하튼 증권신고서에는 하반기에 수주된 물량이 많기 때문에 올해도 매출 성장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률을 보면 23년에 24%까지 찍었다가 24년도는 12%, 그리고 올해는 5월까지 6%로 조금씩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도 일단 흑자를 잘 유지하면서 성장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실적 측면으로 보면 긍정적인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지만 중요한 부분은 밸류일 텐데요. 이 종목도 EV/EBITDA로 공모가를 산정했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도우인시스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EV/EBITDA로 공모가를 산정하는 종목들은 어떻게든 공모가를 조금이라도 더 높이려고 노력하는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사 기업과 이익 기반으로 밸류를 한번 다시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유사 기업 중에서는 SY스틸텍이라는 이 종목이 유일하게 한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었는데요. 이 종목과 밸류를 비교를 해보았는데 사실 순이익으로 비교하는 PER로 따져보는 게 맞겠지만 NRB는 순이익이 영업이익과 차이가 너무 크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영업이익으로 비교를 해보았는데 SY는 현재 시가총액이 약 1,470억 원 정도 되고요. 최근 1년간 영업이익은 63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시가총액은 영업이익 대비 약 23배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NRB는 최근 1년간 영업이익은 35억 원이었으니까요. 시가총액은 영업이익의 약 63배로 상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만 보더라도 제가 왜 EV/EBITDA를 사용하는 기업들이 공모가를 뻥튀기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지 이해가 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공모주 시장이 너무 뜨겁다 보니까 주관사들이 점점 욕심을 부리면서 다시 밸류를 계속 높여가고 있다는 게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주 좋은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지만 또 조만간에 침체의 사이클이 한번 오는 것은 아닌가 약간 걱정스럽기도 한데, 여하튼 지금 시장 분위기에서는 밸류가 거의 의미는 없으니까요.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청약 정보를 체크하겠습니다. NRB는 이번 IPO에서 총 200만 주를 모집하는데 우리 사주조합에 따로 배정을 해둔 수량은 없고요. 일반 투자자에게는 52만 5천 주를 배정을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주관사는 두 곳인데 메인 주관사인 NH투자증권은 약 36만 7천 주, 그리고 서브 주관사인 KB증권은 15만 7천 주가 배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메인 주관사 NH증권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 고객은 12,000주까지 청약을 할 수가 있고 12,000주를 청약하시려면 증거금은 1억 2,6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최소 수량은 두 증권사 모두 10주로 동일한데 증거금은 10만 5천 원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NH투자증권은 청약 수수료가 2,000원이고 KB증권은 1,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장일에 대략 320만 주가 유통될 수가 있는데 전체 주식의 약 31% 물량이 유통될 수가 있고요. 유통금액도 680억 원 정도 되니까 유통 물량이 약간 많게 느껴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보통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상장일에 매도할 수 있는 기존 주주는 116만 주를 보유하고 있는데 공모주주보다 적은 물량을 기존 주주들이 보유하는 구조이거든요. 그래서 기존 주주가 상장일에 영향을 크게 주기는 조금 어려운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존 주주의 구성을 보니까 일단 개인 주주가 보유한 물량이 하나도 없었고요. 화면 보시는 재무적 투자자 6인방으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재무적 투자자 중에서도 여기 빨간색 박스 안에 있는 사모펀드 3곳이 물량을 대부분 보유하고 있으니까 여기가 상장일에 어떤 식으로 본인들의 물량을 정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상장일 흐름에 약간씩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주식을 발행했던 이력을 보니까 22년도는 약 80만 주를 주당 5,100원, 그리고 23년에는 약 222만 주를 주당 13,900원으로 발행을 했던데, 그래서 기존 주주 중에 마지막으로 투자를 했던 주주들은 주당 13,900원 정도로 이 종목을 취득했거든요. 공모 가격이 21,000원이니까 공모가보다 거의 30% 정도 낮은 가격으로 이 종목을 1년 반 전에 투자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상장일에 기존 주주가 보유한 물량은 시작부터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염두를 해두시고 청약을 판단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공모주 분위기를 조금 체크를 해보면 일단 올해 LG CNS 이후로 손해를 주는 종목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상장한 종목들도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조건이 조금 좋다면 공모가 2배 넘어가는 시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지 않다면 대략 공모가 대비 50% 정도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의무화격이 조금 낮게 들어왔던 GC지놈과 아우토크립트를 보면 상장일에 최대 45% 그리고 68%까지만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을 고려를 해보면 NRB도 손해를 보여줄 가능성은 거의 없겠지만 그렇다고 공모가 2배 넘어가는 큰 시세를 보여주기도 조금 어렵지 않나, 저는 그렇게 조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의무 합격을 신청한 기관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도 2,000개 넘는 기관이 참여했으니까 수요 예측은 무난하게 나왔다고 보고요. 그리고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모 가격이 조금 비싸다고 느끼고 있지만 그래도 유통 물량이 많지 않고 단독 상장하기 때문에 상장일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시세는 보여줄 것이라고 기대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청약은 하는 것으로 정해두고 비례 청약까지 해볼지는 내일 프로티나를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그때 전체적으로 조금 비교를 해보면서 판단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내일 저녁에는 이번 주에 마지막으로 청약하는 종목 프로티나 정리하고요.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들 조금 전에 청약이 끝났던 뉴로핏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에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